안녕하세요. 두 바퀴의 행복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시니어들이 자전거를 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시니어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은 그동안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느낀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타면 시니어에게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라이딩하는데 효과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제가 올린 시니어 자전거 영상 중에 이렇게 댓글을 단 분들이 있습니다. 초보자는 위험합니다. 어르신 넘어지면 엄청 위험합니다. 한 번만 넘어지면 생명과 사망의 막장이 직결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자전거를 타는 것은 건강에 좋지만 일부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시도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헬스용 자전거를 타거나 세발 자전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키를 배울 때처럼 자전거도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 꾸준히 자기만의 루틴을 쌓아야 합니다. 늦었다고 라이딩을 영영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시도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파워, 케이던스, 심박수 같은 것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영상에 나온 73세 시니어 라이더는 1년에 10,000km 이상을 탄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전거 운동을 우선시하고 시간을 내서 자전거를 타야 합니다. 비가 오면 실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날씨가 좋으면 자연을 즐기며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니어들은 시간적 여유가 많으므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늦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훈련시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니어에게는 있는 게 시간이니까요. 두 번째는 자세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잘못된 자세와 습관으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무릎 통증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개 안장의 높이가 너무 높거나 낮은 상태로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안장의 위치를 조절하여 키와 다리 길이 유형에 맞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은 안장의 위치를 맞추는 방법 중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참고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자전거를 타다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무릎의 힘으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어의 힘으로 자전거를 제어해야 하는데 너무 허리를 숙여 타거나 허리를 너무 세우고 타다 보면 손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페달을 돌릴 때 눌러서 돌리는 것이 맞지만 당기는 힘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페달만 눌러서 회전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당기는 힘도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다 오르막을 오르거나 장거리를 탈 때 힘들면 힐킥 동작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 동작을 하면 자연스럽게 무릎도 배 가까이 올라오게 되고 배는 말아서 코어를 하고 이렇게 페달링을 하면 다리에 뭉쳤던 근육도 풀리고 훨씬 덜 지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효율적인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힐킥 동작을 하기 위해 클립 페달을 사용해야 하는데 나이 들어 클릿은 위험하다고 하지만 클립 페달은 처음에는 위험할 수 있지만 단계적인 훈련을 통해 익힐 수 있습니다. 완전한 클립 페달에 익숙해지기 전에 반 클립 페달을 사용하여 시작하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클립 페달로 인한 잡바링을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또한 페달을 밟을 때 앞꿈치의 위치와 안장의 높이, 안장에서의 엉덩이 위치, 핸들에서의 손 위치를 자주 바꿔주는 것이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오르막이나 평지에서 빠른 속도를 내려고 하면 안장 앞쪽으로 엉덩이가 옮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장시간 라이딩을 하면 손목도 저려오고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게 됩니다. 따라서 안장에서 가장 편하게 페달링을 하는 곳을 찾아야 하며 자주 엉덩이의 위치를 바꿔 페달링을 해야 엉덩이가 아프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전거의 안장이나 페달 그리고 핸들의 거리를 피팅하는 능력이 없으면 자전거 전문 샵에 들러 피팅을 받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속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속도를 즐기는 젊은이들이 아닙니다. 평소 PR 이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동안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편안한 속도로 주행하면 부상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일관된 속도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체력을 향상시키고 근육을 균등하게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케이던스를 찾아야 합니다. 그럼 케이던스는 어떻게 측정하죠? 요즘 속도계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비싼 속도계는 필요 없고 그냥 속도와 케이던스만 나와도 되는 속도계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케이던스 센서를 하나 구입하고 자전거 페달에 달면 됩니다. 케이던스를 측정하면 자신의 페달링 속도를 파악하고 이를 조정하여 가장 효율적인 페달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체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심박수 센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박수 모니터를 사용하면 자신의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너무 힘들게 타지 않거나 너무 쉽게 타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팔에 심박계를 부착하거나 아니면 스마트 시계를 활용해도 됩니다. 우리가 속도를 내려고 하면 단순하게 기어를 올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에 부하가 생기고 근육의 피로도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케이던스를 이용하여 적절한 기어비를 찾아 달리는 것이 훨씬 덜 피로하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르막이나 장거리를 라이딩 할 때입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평지나 오르막길을 오르는 경우 너무 높은 기어를 사용하면 다리에 부담이 가고 힘이 들게 타면 무산소 운동이 되어 피로물질인 젖산이 빠르게 축적되어 근육은 금방 한계 상황에 이르고 맙니다. 시니어는 몸이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길이가 100m 이상 되는 오르막이라면 체력 보존과 페이스 유지를 위해 가벼운 기어로 오르는 것이 정석입니다.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면 도중에 자전거에서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체력을 안배하면서 일정한 페이스로 꾸준히 오르는 것이 어필을 오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속도가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피해를 위해 타지 않으니까요. 적절한 기어비를 사용하면 무릎에 부담을 덜 주어집니다. 페달링은 파워 페달링과 케이던스 페달링이 있는데 시니어에게는 케이던스 페달링을 추천합니다. 케이던스 페달링을 하면서 회전할 수 있는 근력이 생겨야 나중에 파워 페달링을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심박수는 오르막이 아니면 150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저 같은 경우 평지는 케이던스가 RPM 75에서 85 정도 하면 적당하고 오르막은 60에서 75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이 정도 케이던스로 달려도 평지 평속은 20km에서 25km 정도 됩니다. 인도어 훈련에서는 케이던스가 110 이상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지 훈련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페달을 빠르게 돌리고 지속 가능한지도 측정해봅니다. 하지만 실제 자전거를 탈 때는 이런 훈련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속도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이 훈련은 기어의 변화와 케이던스의 변화가 적절하게 천천히 변화되어야 효과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효율적인 페달링을 할 수 있도록 근육의 부하량이 서서히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또한 평지를 달리다 갑자기 길지 않은 오르막을 만날 때 변속을 미리 너무 많이 낮추어 다리가 헛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적절하게 낮추고 오르막에 진입하고 케이던스의 페달링으로 기어를 번속하지 말고 오르막을 올라야 합니다. 혹시 중간에 기어를 낮추어야 한다면 한꺼번에 여러 단의 기어를 낮추지 말고 천천히 한 단씩 낮추고 기어가 잘 변속되지 않을 때는 뒤쪽 안전을 반드시 생각하며 지그재그로 올라가면서 기어를 변속하면 쉽게 변속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입니다.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는 근육을 풀어주면 부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준비 운동은 5분 이상 해야 하며 스트레칭, 팔굽혀펴기, 런지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보면 갈 때는 페달링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올 때는 쉽게 올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근육이 이완되어 편하게 페달링이 된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운동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이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몸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장거리를 타고 나면 해보세요. 라는 방법 중에 맨발로 걷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빠르게 근육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과 탄수화물 보충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니어는 단백질을 20에서 30%를 더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라이딩 중에 유산소 운동으로 빠르게 손실된 근육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보충은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단백질 보충은 육류를 먹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화 능력이 부족하여 육류를 꺼리는 사람들은 최소한 시니어 단백질이나 초유 단백질을 먹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과일을 먹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보카도, 살구, 블루베리, 산딸기, 키위, 바나나 등입니다.
그래서 라이딩 중 누구나 장거리를 탈 때는 바나나를 먹는 이유일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단백질을 먹을 것인가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가능하면 흡수율과 소화력이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탄수화물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는 전부 탄수화물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탄수화물은 글리코겐 형태로 근육과 간에 저장되는데, 글리코겐은 적당한 강도로 운동을 했을 때 약 2시간 정도면 모두 소모될 수 있으며, 글리코겐이 부족하면 소위 봉프라는 저혈당 증상과 함께 심각한 근육 피로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운동 전중 후에 적당한 탄수화물 공급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1시간 이상 특히 덥고 습한 근시에 운동을 하는 경우는 전해질의 보충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전해질 부족은 수분 부족과 비슷한데 구역질과 구토, 근육 약화, 근육 경련, 피로, 거친 숨, 어지러움 등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이딩 중 함께 섭취하는 에너지젤과 전해질이 많은 스포츠 드링크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니어들은 건강을 챙겨야만 하는 나이입니다. 자식들이 우리의 건강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예전에 골방에서 담뱃대를 들고 구령하는 시대가 아닌 스스로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항인 출발 전에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주행 중에 안전수칙을 잘 지켜 안전한 자전거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